네, 기자님도 안녕하세요. 작가 임경선입니다. 오늘 김영철 작가님 기자간담회 참 기대되는데요. 갓 나온 책 울다가 웃었다의 저자 김영철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울다가 웃었다의 저자 작가 김영철입니다. 오늘 작가 김영철에게 인사를 드리네요. 네, 그리만입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안내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총 1시간 진행 예정이고요. 현재 참석하신 기자님들을 위해서 미공개 링크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 간단한 편집을 거쳐서 공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사진과 영상은 현장에서 찍어 간담회 중에 김영사 웹하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보내드린 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확인하시고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계속 이미 많이 주고 계신데요. 오픈 카톡으로 계속 받겠습니다. 미리 전달드린 주소로 실시간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받아 작가님께 꾸준히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철 작가님에 대해서 이미 네. 참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아니요,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절차 루트가 있지 않겠어요? 네, 좋습니다. 1999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올해 23주년을 맞이한 참 세월 빨라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코미디언. 매일 아침 청취자들의 아침을 활기차게 깨우는 김영철의 파워 FM 라디오 DJ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예능, 제 딸도 좋아하는 오. 아는 형님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이번 책 울다가 웃었다의 그 프로필에 있는 이제 그 저자 소개. 네. 가 굉장히 잘 쓰여졌어요. 저도 이제 수많은 프로필을 보지만은 그래요. 굉장히 감정도 담겨 있고 또 건조하기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그날 편집했을 거예요. 제가 길게 적었던 거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투머치 TMI. 겨우 줄였어요. 네, 하지만 좋은 내용 꽉 차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삶을 긍정하는 서사를, 다정하고 사려 깊은 격려를 좋아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명상을, 동네 책방에 들러 책 읽기를 즐긴다. 저는 이 동네 책방 책 얘기에 이제 딱 귀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네. 워낙 좋아하시니까. 문득 궁금한 게 가장 최근에 혹시 서점에서 사신 책, 주문하신 거라든지. 그렇죠. 제 책은 제외죠, 그죠?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법에 걸려요? 네. 제가 그 명상을 이제 그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끝내고 요새 그 시계 워치랑 어플로도 워낙 명상이 잘 돼 있어요, 어플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 명상 관련된 얘기를 영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라이언 홀리데이의 데일리 필로소피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가 스토아 학파 관련된 원서 책인가 봐요. 네. 아니요. 원서를 할까 하다가 아니 저는 사실 원서를 다 읽기는 영어 실력이 또 겸손의 말씀을 회화에 비해서 제가 읽기하고 조금 거기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로 된 거고 365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매일 하나씩 보게끔 됐는데 이제 몰아서 며칠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스토아 학파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샀어요.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데일리 필로소피하고 스토아 학파 관련된 책하고 2개를 지금 현재 지지난주쯤에 산 책이에요. 스토아 학파의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 이제 공부해보려고. 거기 보면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좀 작년에 책을 쓰느라 좀 책을 많이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하다 영어 선생님하고 스토아 학파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스토아파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한번 해보면서 책도 좀 보고 그러고 싶어요. 이미 너무 스토이크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만 좋습니다. 사실 저는 김영철 작가님을 2002년도부터 뵀어요. 맞아, 우리 꽤 됐어요. 거의 20년. 세월이 너무 빨라서 라디오에서 만나는군요. 엊그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책 제가 추천사를 쓸 수 있는 영광이 주어져서 책을 2번 읽었습니다. 2번 읽으면서 이제 저는 오랜 지인의 속에 담아놨던 이야기들을 이제 읽는 즐거움이 컸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가장 내 안에 어떤 내밀한 이야기를 겉으로 참 담백하게 드러내는 정말
가장 에세이다운 첫 에세이라고 해도 그쵸, 첫 무방하지 에세이죠.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신지 기분이? 아, 사실은 진짜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제 뭐 온라인 간담회 이렇게 보시겠지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책 출판 기념회 간담회를 처음 했더라고요. 아, 그동안에 뭐 일단 시작해는 자기계발서고 타일러랑 영어책도 내고 제가 영어책도 관련해서 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파티 같은 걸 하지도 않았고 그냥 네. 책이 나왔다 끝이었는데 오늘에서야 진짜 뭐 작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다 뭐 지금 대면으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막 김영사 출판사에 차려주니까 되게 으쓱으쓱하면서 어제 사실 설레더라고요. 아, 어제 전날 이미 제가 멋있다. 24시간 전야제로 인스타 라이브로 저 내일 기자 간담회 한다고 여러분 다 오라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못 오는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뭔지 몰라가지고 네.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기자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저 어제 한껏 업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 겨우 지금 다운해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한동안 또 설레실 거라고 그럼요. 믿습니다. 계속 설렐 거예요. 네, 설렐 예정입니다. 책 제목이 울다가 웃었다인데요.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진심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제목이고 네. 그리고 이곳이 이제 우리가 김영철 작가님 볼 때는 항상 그 긍정 에너지, 네. 뭐 밝고 뭐 웃고 있고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그 그러니까 울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의외이자 또 신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제목이 이렇게 지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챕터 1장에 뭐 슬픔 관련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코미디언 김영철의 명랑함을 네. 보여준 오늘도 웃었다 뭐 네. 이런 제목이 오늘도 웃었다 또 웃었다 오늘도 또 웃었다 뭐 이런 책이 됐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사실 2021년 작년 1월부터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네. 자가격리를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게 그때는 사실 지금은 뭐 또 7일 정도라고 하지만 그때 14일이었어요. 그때 세게 하셨죠, 자가격리 두 번이나. 여러분 그렇죠? 14일인데 진짜 뭐 다 쏟아내겠더라고요. 막 내 마음의 어떤 심연한 기쁨의 아픔뿐만 아니라 옛날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울었던 슬픈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단 제가 뭐 나중에 형 얘기도 하겠지만 낮에 주로 쓰게 되더라고요. 오, 네네. 제가 밤에 쓰는 걸 안 좋아하는 게 네. 제가 밤에 인스타를 하려고 적어놓고 네. 다음 날 한번 올려야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 네네네. 다음날 보고 네. 다음날 딱 봤더니 오글거려서 안 되겠더라. 이상해요? 밤에 글을 쓰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낮에 오히려 그때는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썼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책 제목을 얘기를 딱 하는데 나머지 두세 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뭐가 이것도 있었는데 작가님 글을 보면 제가 울었어요. 울다가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웃었다, 울었다, 울다가 웃었다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딱 그냥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거의 만장일치였을걸요. 좋습니다. 네. 네. 김영사 대표님께서 좋아해 주셨다라는 소문이. 네. 혹시 이쯤 잠깐만 그 기자님들 네. 질문 아까 볼까요? 저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질문이 진짜? 뭐죠? 네. 자, 뉴스엔 박은혜 기자님 질문. 네. 울다가 웃었다 출간 후 기억에 남는 독자 서평이 있었는지 이제 시작이죠 사실. 네. 연예계 동료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독자 서평 중에 처음 제가 봤던 게 말재주가 그의 글로 옮겨간 것일까? 그의 글이 혹시 말재주로 간 것일까? 그의 글을 보는데 이렇게 되면 말을 참 잘하면서 글을 잘 쓰냐고 되게 칭찬해서 네. 사실 개그맨한테 글까지 잘 쓴다는 칭찬받는 건 정말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근사한 댓글이었어요. 그리고 서평단 글 다 뭐 기대하지 않았는데 김영철에서 놀랬고 뭐 같이 공감했다는 글들이 있었는데 일단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또 말하니까 울다가 웃었다가 네. 그게 연상이 되나 봐요. 박미선 누나가 네네. 울다가 웃었다 땡땡의 털? 그 울다가 웃었다 네, 울다가 네, 웃으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송승헌 씨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책 나오면 줄게 했더니 막 진짜 책을 썼어? 했더니 응 했더니 형이 다 썼어? 오. 그런 거예요. 다 썼으란 말이 너무 일부만 쓸 수도 있나요? 그래서 내가 응?
뭐야 누구랑 나눠 썼을까봐 그랬는데 아니 근데 오늘 그런 느낌 들어요. 임경선 작가님께서 추천글 써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기자 간담회도 사회를 진행을 봐준대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누나가 아까 2번 읽었다 그러는데 아까 딱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같이 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동서. 아니 왜냐면 진짜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감수를 다 해주고 아니에요. 중간 또 이렇게 아유, 뭐 아닙니다. 표현 같은 것도 정리해주고 아닙니다. 하셔서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성미 씨, 김한석 씨, 정선희 씨 톡방이 있는데 네. 아니야 책은 사서 보는 거야. 이성미 누나는 주소를 안 주겠대. 자기가 사겠대. 한석이도 자기가 사겠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개그맨들 좀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네. 정선이가 아까 난 줘. 책 살 돈이 없어. 아이고야. 네가 책 주면 내가 그러면 따로 사서 다른 사람 선물할 거야. 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네, 개그맨 분들이 역시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역시. 아무래도 네. 저기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님 질문까지 좀 받을게요. 일주일에 2편씩. 저는 그 지난 2년간의 저기 김영철 작가님이 꾸준히 편집자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네. 일주일에 2편 쓴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 기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뭐 기특하다라는 단어는 좀 옳지 않지만 되게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꾸준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기자님 질문은 네, 뭐예요? 일주일에 2편씩 일기처럼 책을 써나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약 2년간 그렇게 삶과 생각을 책으로 묶어낸 게 스스로한테는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네. 너무 잘하죠. 진짜 아주 성실하고. 네. 제가 생각해도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 중앙일보 나운정 기자님 나원정 기자님. 네. 2년은 아니었고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 달쯤 마무리가 거의 10개월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썼고 그리고 2편을 썼는데 사실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편집자님의 아주 멋진 아이디어의 승리인 것 같아요. 네네. 저를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네. 어떻게 네가 50개를 쓰겠어 한 번에 아니면 그래서 한 개씩 2개 써보는 거 어때요? 하는데 전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검사받는 느낌. 네. 그리고 중간에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막 요런 거 후배들 얘기 어떨까요? 그러면 영감이 오고 그래서 진짜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냥 했으면 아마 저 아까 딱 우리 나온정 기자 말씀대로 2년 걸렸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딱 1년 안에 다 끝났던 것 같고 딱 4계절을 보냈죠. 겨울에 시작해서 겨울, 봄, 여름, 가을까지 딱 4계절을 보내면서 네. 책이 나왔고 사실 아까 제가 뭐 잘하죠 제 입으로 그랬지만 책 속에서도 저는 칭찬에 익숙하라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면 땡큐라고 받으라고 했는데 사실 저의 진짜 또 성실함을 제가 다시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좀 성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막 미루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긴 했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좀 그 핑계로 조금 게으름도 부리고 그랬어요. 저 편집자님 저 제주도 한 2박 3일 쉬러 갈 건데 이번 주는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 어리광도 부렸다가 네. 이번 주는 창작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하나만 쓰는 건 어떨까요? 하나만 쓰기도 했고 중간에 좀 힘들기도 했었어요. 생각보다 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편집자에게 최고의 저자네요. 이렇게 딱 스케줄을 스스로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거. 네. 네. 대단하시네요. 그랬나요? 진짜. 그럼요. 근데 보통 작가님들은 어떻게 써요? 그냥 제 멋대로죠. 뭐가 있겠습니까? 소리가 뭐. 다음 책에 진짜 지멋대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제멋대로. 네. 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팬데믹 3년 차인데요. 네. 다들 제각각의 고통을 느끼면서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김용철 작가님의 경우에는 그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던 그 환경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고통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책에서도 몇 가지 일들이 네. 있었지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또 대처하시는지 좀 약간 궁금했어요. 뭐 챕터 1장 나중에 슬픈 파트를 또 얘기하겠지만 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네. 고3 때 형이 교통사고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8, 19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거의 다 울었던 것 같아요. 네. 매일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몰래 뭐 시골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울산 시골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울산 시골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살았던 건 울산시 서생면 그 시골이었는데 그 방파제 바닷가로 갔다가 제가 가는 아지트 장소 몇 군데가 있어서 집 그 뒤에 뒷마당에
그 약간 그 앉을 수 있는 그 쪽 방도 아닌데 하여튼 뭐 창고 같은 거 하나 있어. 이제 뭐 그런데 등등. 그때 하여튼 정말 많이 울고 근데 다음날 학교 가면 또 웃고 있더라고요. 네. 학교에서는 거의 코미디언이니까. 네.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가면은 반겨주는 아이들 틈에서 전날 봤던 코미디 프로를 보고 따라하고 웃고 있고 또 집에 와서 또 밝게 식구들 다 밝아요. 근데 또 한켠에 밀려오는 슬픔을 또 울기도 했고 그러면서 20대 때 이제 개그맨이 됐고 네. 뭐 말도 안 되지만 조금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도 조금 있었고 뭐 그러다가 30대 40대 왔는데 저는 살면서 라디오에서 한번 잠깐 얘기했어요. 저는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네. 또 방송하다가 못 웃겨도 PD한테 혼나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18, 19에 너무 네. 큰 걸 한번 겪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그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왜 일주일 내내가 우리가 재밌을 수는 없잖아요. 뭐 거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꼬이는 날이 오면 아 꼬이는 날이 왔구나. 오늘 그 행복할 수 없는 오늘 조숙하셨네요. 네? 조숙하셨어요. 좀 그랬다면 그랬나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는 명랑하고 밝은 아이, 눈치 없는 근데 아이. 눈빛에는 그 슬픈 사슴의 어떤 그런 그렇죠. 눈망울이 있죠. 연기를 했죠. 명랑한 연기. 네, 같은 맥락에서 네.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책이 힘든 시기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책으로 위로를 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용기를 주겠다라는 건 사실은 의외로 생소한 오. 그런 건데 네. 그 용기를 주겠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건 아마 편집자님이랑 회의 결과 네. 사실 첫 그 책 제안이 목동 방송국에 오셔가지고 제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요. 근데 제가 3부에 영철 본색이라고 영혼 본색 음악을 깔고 이제 청취자가 보내준 책 한 구절을 읽고 저의 단상 또 나도 읽었던 책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거기서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서 했던 얘기긴 한데 저는 아는 형님에서 꼴등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적잖은 어떤 그 센세이션이었나 봐요. 네. 본인이 꼴등이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멋있었대. 근데, 그렇죠. 근데 제가 편집자한테 그랬죠. 그래요? 꼴등이라서 꼴등이라고 한 건데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멋있다고요? 멋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왜 인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수근은 천재죠. 김희철은 막 날아다니죠. 도라이 같은 아이돌이죠. 민경은 4차원이죠. 서장훈, 강호동은 농구 씨름에서 1등을 하고 왔죠. 네. 거기서 1등을 하니까 또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건 이상민하고 저였죠. 그래서 내가 이제 6등이다 했더니 이상민 씨가 또 그런다? 그럼 7등은 누구냐 해서 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형 내가 꼴등 할게 했어요. 그런 것들로 시작이 되는데 용기를 준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직장인들이 보면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중간 정도는 하려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금메달을 따려고 하거나 아니면 탑이 되려고 하거나. 근데 본인이 과감하게 꼴등을 인정하고 꼴등이라고 말하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랬고 거기에 이제 책에 미국 헐리우드를 꿈꾸고 있는 게 아마 20대, 30대 많은 분들에게 도전하는 걸로 용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는 글에 보통 그 작가의 말 들어가고 이제 첫 번째 글 여는 글이 네. 무척 특별한 글인데요. 그 제목이 울음과 웃음이 반복되는 코미디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작가님의 둘째 누님 그 애숙이 누님 네.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네. 작년 연말에 많이 편찮으셨죠. 이제 네. 그 얘기가 들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글을 가장 먼저 그쵸. 쓰게 되셨는지. 쓸까 말까도 고민을 좀 했었고, 근데 이미 책은 10월 달에 다 넘겼고, 12월 달쯤에 거의 이제 뭐 인쇄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책 표지 이제 곧 남았다 그럴 때였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편집자님, 제목이 울다가 웃었다가 정해졌으니 네. 정말 그 애숙이 누나와 저의 상황이 딱 이 책 제목의 핵심 하이라이트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나가 속이 안 좋다 그래서 병원을 간다 그랬는데 저도 조금 불안했는데 영철아 누나 대장암이란다 2, 3기 사이 같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날은 뭐 울지도 않았죠. 근데 딱 했더니 이제 누나랑 톡을 주고 봤는데 어차피 서울 뭐 1월 달에 방학 때 한번 가는데 빨리 한번 간다고 생각하고 가지 뭐. 그럼 뭐 이 기회에 뭐 기다려봐라. 사람 쫙 빼보지 뭐. 근데 막 정말 울다가 서로 웃다가 자기도 크크크 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정리해서 한번 보낼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서 썼죠. 정말 그날 누나랑 다누는 대화가 정말 울다가 웃었던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써야 될 것 같아서 이 책은 12월 10일 날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수술을 12월 28일 날 했어요. 네. 했고 잘 됐고 지금은 뭐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지금은 이제 회복 중이고 완쾌됐고 이제 뭐 다음은 또 나중에 또 완치 과정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한 번씩 치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목소리 톤도 그대로예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다가 웃었다를 인출에 쓰고 싶었죠. 그 얘기를.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기자님들 혹시 또 질문 또 있나요? 와. 있습니다. 네, 스포츠 동화 유지혜 기자님 질문 들어가 볼게요. 스포츠 유재 기자님. 네, 이 책을 통해 김영철의 이런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아, 일단 유재 기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기사 잘 써두시는 네, 그러세요? 유재 기자님. 이걸 통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아마 임경선 작가님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들켰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그 예능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좀 그게 참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능인도 진지한 순간이 있지만 저는 예능에서 좀 진지해지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재밌고 웃자고 시작하는 기획 프로그램에 너무 또 진지로 청승을 떨면 그럴 것 같아서 거기서는 이런 뭐 가족 얘기를 할 틈이 많이 없었죠. 좀 좋은 쪽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저희 진지함, 가족에 대한 또 사랑, 또 아픔도 이렇게 극복을 했구나라는 거 또 보여주고 싶고 두 번째는 중간에 김수현 작가님이 글을 잘 쓴다라고 칭찬했던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글을 잘 쓰는구나. 그 서평 중에 그런 기사인데 글로 웃기는 김영철 말보다는 글로 웃기는 한데 약간 근데 개그맨인데 말로 웃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뛰어넘은 칭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자님들 보시면 정말 글솜씨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짜 그만해. 겸손을 몰라.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어요. 아니, 네.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겸손한 것 같아요. 항상 너무 겸손하고 불필요하게. 저는 또 너무 겸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요. 예, 적당히 해야 되는데 최하덕 씨 맨날 영철아 쫙쫙해. 네, 다음으로 유재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들어와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1장이 이게 그 4개의 챕터로 큰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의 타이틀이 슬픔입니다. 슬픔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글이 이제 먼저 일찍 떠나신 큰형님께 보내는 편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편지글 보고 담당 편집자도 눈물 흘렸다고 하는데요. 가슴 한구석 설명할 수 없는 결핍으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큰형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러니까 30 중반 나이대까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기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뭐 이런데 그거를 마음속으로 혼자 담아둘 수 있었던 어떤 그런 힘이랄지 혹은 왜 말을 아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외의 진지함이라고 할까요? 사실 근데 저 시골 울산에 있었던 초중고 집을 다 아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근데 이제 서울 와서 방송 활동하면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죠. 아주 궁금해하는 지금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송은이 누나가 네. 영철아 아버지는 안 계셔? 뭐 조심스럽게 보면서 누나 엄마 아버지랑 고등학교 때 이혼해서 그냥 엄마랑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얘기를 하도 안 해서 혹시 네. 그렇진 않고 이제 따로 그래? 그랬지.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잘하는데 이런 얘기는 그냥 아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저한테 한켠에 갖고 싶은 어떤 그냥 나의 아픔? 네. 근데 어느 날 영어 수업을 하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때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영어는 내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음을 다 전달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딱 절제돼서 포인트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딱 포인트만 딱 얘기하는데 담백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30대 후반이라고 했는데 40 전까지는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40이 되고 네. 컸던 것 같고 아마 10년 전에 39에 이 책을 썼더라면 이 얘기를 안 했겠죠. 아꼈겠죠 또. 그리고 그때는 다른 걸 썼을 것 같아요. 막 좀 약간 좀 멋져 보이는 거. 아, 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39하고 40의 차이점이 난 내년에 진짜 50이 너무 기대되거든요. 나 그냥 50이야라는 걸 빨리 말하고 싶어요. 50인데 그 밝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아픔도 다 얘기했으니까 다 들키고 싶고 이게 좀 빨리 어른이 되고 진짜 어른이 되고 싶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 아니, 나는 막 30대 때는 웃겨 갑자기. 30대 때 좀 어리지 않나요? 30대 때 인생을 논하고 뭐 인생의 가족과 아픔을 얘기하기에는 초반까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누가 어른들이 들으면 웃기고 앉아있네 지가 뭘 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중간 되니까 좀 이제 어른 반열에 오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아픈 가정사를 마음속에 그 잘 담아두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쉽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참아냈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네. 네. 아주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꺼냈죠. 네. 그 외에는 이렇게 그냥 친구한테 잘 안 꺼내시게 되던데 저는. 왜냐하면 그게 술 먹다가도 그 얘기 하나로 너무 진중해질까봐. 네. 내가 그 토크의 패권을 갑자기 내가 가져갈까봐. 그럼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또 배려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네. 배려 되게 잘해요. 네. 그런 저는 것들을 들키고 싶어요. 그만 좀 웃겨. 네, 웃겨야죠.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요. 이때는 영철이라고 얘가 표현을 영철이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어린이, 그러니까 내면 아이라고 하죠. 네. 이 아이를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는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때는 소심하고 또 걱정도 많고 뭐 성격도 급하지만 또 막 부모님 싸우는 것도 싫고 뭐 이렇게 또 종종 외로움을 탔던 어떤 그쵸? 그런 소년을 글을 한번 싹 그냥 마음을 다 훑으면서 깊은 글을 쓰면서 그 아이를 제대로 달래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뭐 우리 독자분들이 읽기 전에 일단은 김영철한테 그 의미가 가장 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일장 슬픔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진짜 이번에 책 쓰면서 울산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영철이 어린 소년을 제가 제대로 좀 뭐라 그럴까 이제 보살펴 줬던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어린 시절이 정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글을 쓰면서 그 예전에 정신심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인데 30년 만에 외출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아이랑 잘 달래주고 작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좀 잘 작별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10개월 동안 쓰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비웠다면 비웠고 네. 잘 보내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글을 그렇게 통해서 개운한 느낌도 좀 있잖아요. 개운한 느낌 들고 그 제가 아까 명상 수업이 그 비워내는 거거든요. 다 네, 지워내는 네, 거. 네. 그게 연장선상이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 아팠던 영철이 슬펐던 외로웠던 그 아이를 잘 이번에 보내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한 김영철 작가님은 종종 인터뷰 기사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결핍을 잘 알고 있었고 네. 그것을 채우려 노력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어떤 결핍들이 있었고 그 네. 결핍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혹시 어떤 모종의 결핍 같은 거를 갖고 계신지.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결핍이 있잖아요. 뭐 완벽하게 그쵸? 결핍이 있고 또 강박도 있고 뭐 다 특이한 것들 하나씩 갖고 있을 텐데. 네. 강박 막 웃게 되는데 강박, 라인 강박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누가 이렇게 뭐 38선 하면 뭐 선을 하는 인경선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딱 라디오에서 어린 시절 잇 아이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대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철업디 네. DJ는 어린 시절 잇 아이템 뭐 이를테면 스타 브로마이드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마이마이 전자제품 등등 네. 하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이마이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살 수 있었고, 저는 갑자기 딱 결핍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 겨울에 보온 도시락을 갖는 거였어요. 아, 그때 또 그거 약간 진짜 반에서 한 몇 명, 한 몇 두세 명? 명, 딱 누나 때 몇 명? 두세 명 정도. 그러니까 없었어. 몇 명, 이게 우리 시골인데도. 그 수입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근데 그게 고등학교 때 가면서 엄마가, 자, 네 갖고 싶어하는 보온 도시락 했는데, 그게 또 고등학교 때니까 그렇게 크게 갖고 네,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근데 저는 형편을 알았으니까 때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딱 경제적인 상황을 아는데, 보온 도시락. 근데 오늘 딱 그 생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시절, 그 결핍이었는데, 아마 근데 엄마한테 무언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도 형편상 안 되는 거는 가질 수 없다는 걸 이미 배웠던 것 같고, 지금도 제가 이제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집에 가서 보면 없는 것도 되게 많고, 좀 불필요한 걸 잘 안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누가 애들 그 전자제품 다 따라 사잖아요. 네네.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전 네. 저한테 필요 없으면 뭐 그 어떤 옛날에 MP3도 잘 안 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오늘 보온 도시락이 너무 생각나는데 어떤 청취자가 울었대요. 보온 도시락 얘기에. 우리 팬도 울었다고 문자로 했는데 저는 진짜 그때 보온 도시락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어요. 지금은 뭐 충족된 지금은 이제 사실 뭐 다 편안하시죠? 편안하죠. 근데 진짜 저는 그 책에 질투라는 얘기 잠깐 썼는데 저는 그 이수근이 좀 부러워요. 부러워요? 질투예요? 질투라고 얘기했어요. 질투. 왜냐하면 박완서 작가님도 후배들 글 잘 쓴 거 보면 질투 난다고. 질투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제가 수근이를 이렇게 웃기면 안 웃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안 웃겨서가 아니라 뭐야? 제 얘기 아니라 어떻게 저런 걸 치지? 그래서 부러워서 약간 이렇게 웃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개그맨으로서 어떤 그 빵빵 터뜨리고 싶은 어떤 그런 결핍 네. 또는 어떤 질투, 샘 이런 게 있죠. 가장 핵심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이수근 너무 웃겨. 진짜 이수근 씨가 어쨌든 너무 웃기잖아요. 강호동 씨가 녹화하다가 그 편집되거나 나왔는데 있는데 한번 가족을 팔면 되게 웃겼던 얘기 있었어요. 이수근! 한 번 안 웃기고 말지. 뭐 그렇게 다 웃겨야 되니 너는 매 순간 진짜 한 번쯤 쉬어라 너도. 하면 진짜 우리도 진짜 이수근 한 번 쉬어라 너 진짜. 진짜 어때 더럽게 웃기거든요.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어떨 때는 배가 아팠다가 진짜 그 약간 배가 우리 반대로 아플 때 있잖아요. 막 진짜 너무 그런 결핍. 알겠습니다. 네. 그 책의 2장의 제목은 네. 농담입니다. 아, 이 적당한 선을 지킨 농담, 조금 부풀려진 귀여운 농담 속에 일상을 회복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쓰셨는데 네. 사실 그 그러니까 농담을 한다는 게 이 선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좀 아픈 데를 찌를 수가 있고 맞아요. 또 그렇다고 너무 싱겁게 하자니 좀 그렇고 네. 그 적당히 기분 좋게 하면서도 또 재미있게 탁 하고 참 힘들죠. 그게 있나요? 그죠? 네. 네. 아까 뭐 이수근 씨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개그맨들은 사실 그 좀 사실 과하고 무리해도 우리는 좀 용서받는 어떤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그래서 뭐 너무 초면 빼고는 중간에 막 웃기다는데 어허 그러면 sorry, 오케이 인정 과했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무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적당한 유머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 이용렬 선배님한테 배웠는데 이용렬 선배님 그러더라고요. 딱 생각해서 판단해서 과할 것 같으면 웃기지 말고 그냥 그 정석의 멘트를 하래요. 정석. 어. 네네. 뭐 그래서 인경선 씨 뭐 사실 이렇게 하다가 뭐 이제 하다 보면 상대방 눈 불안할 때 있잖아요. 결혼하신 지 몇 년 됐는데 야 이제 그만해. 딱 그럴 때 못 웃길 거면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시죠. 이렇게 아니 끝내래요. 그냥 괜히 어설픈 데 가지고. 그래서 그건 이제 이용선배한테 배웠고 그래서 전 자신 없을 때 오히려 안 나서려고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과에서 웃음이 싸지거나 하면 이제 독박을 제가 쓰는 거. 그리고 사실 또 저는 개그 스타일이 또 제가 저를 뭐 좀 희생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좀 까면 웬만하면 좀 터지니까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좀 쉽지는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웃기는 게 진짜 정말 차라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연기가 웃는 연기가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웃는 연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네, 지금 최고 인기의 그 김영철 파워 FM. 네, 그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작가님 SNS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저 긍정 기운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진짜 신기해요, 저는. 저도 그런데 이게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집안 자체가 조금 긍정적인 유전 DNA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게 라디오가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잘 일어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책임감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돈을 주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제가 이게 아마추어가 아니라 방송국에서 일하는 프로인데 당연히 6시 전에 일어나서 빨딱 일어나서 가야죠. 그리고 가면 그 첫 음악이 딩 나올 때 제가 너무너무 꿈꿔왔던 아침 7시, 9시 라디오 DJ였거든요. 근데 꿈을 이뤘잖아요. 네. 꿈을 이뤘으니까 그 꿈을 지켜나가야죠. 그리고 첫 오프닝 딱 하면 한 300~400번의 문자가 드르륵 와요. 아침 출근하면서 힘내고 역시 목소리에 힘을 얻습니다 하는데 그럼 제가 또 힘을 얻잖아요. 그렇죠. 또 주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문자가 있었던데 우리 직장인들이 다 아침에 출근길에 다 싸우고 힘들고 하는데 직장 가면 또 까먹고 일하잖아요. 근데 저도 가족 아프거나 힘들 때 막 힘들죠. 근데 이상하게 그 라디오 자리 주파수 마이크에 딱 앉으면 힘이 나요. 천상 DJ. 천상 DJ고 그리고 뭐 아까 글 또는 썼지만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진짜 제가 예전에 강연 한 번 할 때 너무 부럽대요. 긍정적인 것도 부럽고 불면증이 없냐? 제가 불면증이 없다고 했더니 불면증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고 묻길래 제가 쓰는 수법이 한번 해보실래요? 했더니 귀를 쫑긋하고 뭔데요? 제가 그랬죠. 저처럼 해야 되는데 종일 한번 씹으려 보세요. 진짜 종일 한번 씹으리면 나 진짜 밤 10시 반쯤에 샤워하다가 잠이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자고 싶은 거. 저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종일 한번 떠들어 보세요. 계속. 아까 오늘도 이거 끝나고 네. 저희도 또 이제 그 김영사 유튜브에서 또 촬영하고 있어서 그래서 편집자님이 쉬고 30분 동안 막 힘드셨을 텐데. 쉬긴 뭘 쉬어? 네? 뭘 쉬어요? 1시간. 저는 1시간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딱 라디오도 2시간은 좀 아쉬운데 아침 2시간. 1시간은 저는 so easy. 식은 좀 Yeah? 먹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하다 보니까 또 기쁨을 낳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호작용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 책 중에 그 임계 작가님 칭찬해준 구절이긴 했는데 나의 이 성실함과 이 명랑함도 꾸준한 연습의 결과다. 근데 그냥 계속 즐기고 기쁘게 매일매일 그렇게 어떨 때는 의무적으로 즐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까짓것 인생 뭐 있어. 집에 일은 또 일이고 또 웃지 뭐 하고 했던 게 또 웃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긍정 기운과 더불어서 김영철 작가님 하면은 또 꿈이란 단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몇 살이 되어도 꿈을 가지며 살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쓰셔서 사실 저처럼 약간 좀 비관적 현실주의자 같은 사람한테는 이 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낯설기도 하고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뭔지 뭔가 나는 한 번이라도 꿈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몇 살이 돼도 꿈이라는 게 필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또 이제 반대인데 사실 우리 MBTI도 다르잖아요. I도 있고 E도 있는데 뭐 E가 더 좋은 게 아니라 I는 혼자서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는 거고 저는 제가 다시 해봐도 계속 E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원래 뭐 외향적이고 밝고 사람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스타일인데 저는 꿈이 있다는 게 사실 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마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었기에 영어 공부를 했고 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저한테 너무 파생됐던 좋았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영어 책을 내기도 했고 뭐 영어 관련 뭐 모델도 돼보기도 했었고 지금 헐리우드 가는 상황에서 꿈을 꾸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2030들에게 네.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왜 그런 꿈 있잖아요. 저는 그 책 속에 제가 딱 썼던 구절이 우리가 상상하는 쪽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저의 51대 49를 만들어라. 아까 뭐 현실주의, 비관주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49를 뭐 현실과 비관으로 한다면 51은 이제 뭐 긍정 그걸로. 그래서 저는 꿈을 꾸니까 또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왜 꿈 도장 깨기처럼 하나 이루고 그러니까 헐리우드를 작년에 촬영 갔다 오니까 되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정호연 씨 수상하는 걸 보면서 한국 통역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 나도 한 5년 뒤에 TV 에이미상 후보에 오르면 혹시 후보에 오를 수 있으니까 후보에 오른 거는 수상소감을 연습해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상소감을 그때 멋지게 영어를 한번 해볼까 해서 요즘 수상소감도 연습해보고 네, 분주합니다, 요즘도. 네, 좋습니다. 네. 잠시 또 네. 기자님들 질문 네, 엄청 진짜. 또 많이 또 들어왔네요. 오, 기자님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들 하셨죠? 네. 투머치 배려. 네. 봅시다. 질문들 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음, 좋습니다. 아, 기사가 많이 나야 될 텐데. 책에서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또 걱정하고 봐. JTBC 엔터뉴스팀 김선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 23년간의 세월이 담겨 내용 선정에도 쉽지 않았을 텐데 특히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이 책을 통해 꼭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3년 그렇죠. 뭐 개그맨 생활했던 얘기도 담았고 뭐 어린 시절까지 다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49년 동안 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큰 누나가 다 읽고 나서 영철아 네가 49살이라서 49개 챕터가 하는데 그건 전 몰랐는데 그건 아닌데 아마 50개 정도를 쓰자 했는데 아마 중간에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 빠지고 49개가 된 것 같은데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저희 큰누나 그러더라고요. 영철아 그냥 이 책을 딱 다 읽고 나니까 그냥 난 너무 다시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절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 책을 보고 혹여라도 2030 나이 상관없이 저는 안 쫄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쫄았더라고요. 네. 쫄았다가 잘하려고 했다가 하면서 이 책을 쓰는데 쫙 보니까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는 말은 감히 못 하겠는데 좀 걱정 많이 하고 쫄았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냥 과감하게 한번 막 웃겨도 되고 뭐 아니면 나 안 해 해도 되는데 쭈뼛쭈뼛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꿈 앞에서 뭐 망설이는 분들 쫄지 말고 그리고 남을 쫄게 해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에게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메시지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까 또 꿈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꿈을 잃었거나 꿈을 잊어버린 분들한테 본인의 꿈을 한 번쯤 상기하는 다시 꿈을 한번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은 맥락, 비슷한 맥락에서요. 그 울다가 웃었다를 꼭 읽었으면 하는 독자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전 국민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너무 많아. 혹시 너무 많았죠. 저는 아까 말했던 뭐 직장인 분들도 좋고, 그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2030 세대 뭐 남녀노소 그건 가리지 않고 아까 말했던 좀 본인이 게을렀다고 생각하거나 좀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꿈이 뭔지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하여튼 꿈이 필요한 분들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의 말도 안 되는 헐리우드 자충우돌기를 들으시면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완전히. 그렇죠. 영어가 말이 안 됐다. 정색을 하면서 해. 정색을 하면서. 그래서 진짜 본인의 꿈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조선 임언영 기자님 질문까지 일단 하고 10년 전, 10년 후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10년 후의 김영철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네. 10년 후는 이제 59이 되고 아마 60 환갑을 아주 신나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뒤면 영어를 아주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늘었는데 더 늘어서 막 통역사가 되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까지는 없는데 통역을 잘하시는 분이 부럽긴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그때쯤이면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헐리우드 관계자 에이전시 미팅을 했는데 영철 왜 꼭 바로 미국을 갈 거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미국인들이 와서 찍는 것도 있을 거야. 기다려보고 그리고 강제 진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오징어 게임에 이정재 씨, 정원 씨가 어떻게 보면 강제 진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등등 있겠지만 예전에 이경규 선배님이 그 10몇 년 전에 저한테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영어책 뻔뻔한 영철 영어 나왔을 때 아씨 영철이 한 10년 뒤에 어디가? 이런데 선배님 저 미국 가요. 미국 왜 가? 미국에 뭐 촬영도 있고 행사 가요. 아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 다음에 저 시즌 1 찍으러 가야 돼서 한국에 당분간 한 3, 4개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자잔 I'm back 하고 하는 날이 아마 10년 전후부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후에는 아마 그때는 뭐 이제 중요하진 않겠죠. 뭐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보다 그냥 글로벌 코미디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터내셔널 코미디언.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라는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제가 봐온 이제 김영철 작가님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어쨌든 꾸준히 멈추지 않는다. 네네네. 꾸준히 나의 페이스대로 나답게 꾸준히 간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에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확신을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그렇게 믿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거는 행복은 그 강도가 아니라 빈도는 제가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 관련된 신문 컬럼을 많이 쓰셔서 제가 보다가 팬이 돼서 책을 이제 그 교수님 책 관련 몇 개를 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읽었던 구절이었고, 딱 와닿더라고 그 설명이. 맞아.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일확천금 이렇게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히 그 빈도 강도에서 나와서 제가 라디오를 하다 그때 뭘 알았냐면 로또 사본 적 있어야 하는데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그렇게 큰 거 이렇게 안 바랬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어떤 막 40억이 생기면 뭐하지 이런 거를 상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느끼는 감정들. 오히려 뭐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보면 소확행도 많이 나오잖아요. 동네 집 앞에 뭐 빵집을 발견했을 때 어떤 그 행복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샴페인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수근 씨가 아침에 라디오 끝나고 또 모닝 샴페인 마셨지. 그래서 모닝 샴페인이 돼서 아침에 생방 끝나고는 바로 안 마셨어 하면 또 얘는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몰려서 갔는데 근데 이렇게 샴페인을 마실 때 어떤 그 행복감이 있어요. 맥주 첫 잔을 마실 때 그 행복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아마 다 따지니까 행복해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방송 끝나고 도산공원을 잠깐 걸을 때 커피 하나 들고 걸을 때 그거 그리고 인스타를 올리고 그래서 제 친구들 이제 초중고 친구들 그러죠. 진짜 저 인스타 보면은 니는 우울할 틈이 없지. 우울할 틈이 없어요. 우울하려고 하면 다른 게 또 치고 들어오고요. 밀린 깨톡도 해야 되고요. 또 허세를 통해서 뉴욕 타임즈 읽는 것도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요. 그래서 종일 바빠요. 행복하고요, 바쁘고요, 그리고 피곤하고요, 그 불면증 없고요, 푹 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책 속에 뒤에 따로 이렇게 그 인물 사전처럼 그 애펜딕스 나올 정도로 사실은 많은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옵니다. 많은 형님 출연진들, 뭐 코미디언 선후배들, 가족들, 지인들 등등.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하고 또 만나면서 사실 뭐 많은 감정 또 깨우침 등등 이제 영감 이런 걸 받으실 텐데 그 김영철 작가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장 보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다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매너가 있는 사람. 아 진짜요? 그리고 나 안 좋아하겠네. 근데 매너 그다음에 또 어떤 매력 있는 사람. 전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너가 있든지 매력이 있든지 시크하나 매력 있는 애들 있잖아요. 나 제가 이상하게 좋은 애들. 그리고 뭐 매너를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긍정적인 걸 잘 뽑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기분 좋아지는. 그럴 때 책에 썼던 구절인데 제가 은희 누나한테 캡처해서 누나 또 나와 했더니 오 읽어봐야겠고 했는데 저는 그냥 송은이 씨 같은 사람이 좋아요. 좋죠. 송은이 씨가 그냥 그 방송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영철이는 장점이 많은 아이예요. 장점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 그냥 영철이는 긍정. 영철이는 긍정적인 아주 장점이 많아요. 그럼 영철이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뒤에 피가 나고 막 시끄러워 죽겠어요. 단점이 너무 근데 장점이 가려요. 그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송은이 씨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송은이 씨가 왜 여걸 그거고 갑자기 뭐지?
아리아나 그란데 뭐죠 이게? 무슨 파이브죠? 셀럽 파이브. 셀럽 파이브. 셀럽 파이브 애들 장점 다 만들어주잖아요. 네, 네. 봉선이 부캐 만들고 막 이런 거 등등. 그래서 송은이 씨 보면 저는 참 기분 좋아지는 선배.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매너와 또 매력 그리고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어떤 장점을 끌어주는 사람들. 굉장히 좋은 거네요. 진짜. 네, 좋네요. 지금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책에 등장하는 분이 어머님이실 것 같아요. 저도 한테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네. 모든 페이지 다 있더라고요. 그 지금. 어머니 에피소드 읽다 보면은 정말 너무 매력이 넘치시는 분인데요. 네. 진짜 화통하고 아싸라고 유머러스하고 또 그러면서 너무 강하시고 김영철 작가님은 어머님이 어떤 부분을 유전자적으로 닮으신 건지 그리고 혹시 안 닮았다면 어떤 부분 더 닮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렇죠. 일단 닮은 거는 잘 나눠주는 거. 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매형이 장가 와서 결혼 와서 처음에 너무 놀랬대요. 자기 어머님은 아들하고 자식들을 먼저 챙겨주는데 어머님은 옆집에 누구 주고 이모 주고 삼촌 주고 냉장고 2개 큰 거 있어요. 네. 다 이렇게 막 이거 가져가라 누구 먹어라 하는데 왜 아들을 먼저 고기를 갈치를 안 구워주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보니까 결국은 또 옆집에서 또 뭐가 들어와요. 삼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무슨 물물견 장터를 하셨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막 냉장고 쟁여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뭐 일단 먹기 싫은데 안 먹는 걸 주면 안 되지만 네. 그냥 항상 있으면 딱 포장 뜯자마자 매니저 이것도 필요한 거. 그래서 저는 막 매니저 뭐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걸 확실히 좀 엄마를 좀 닮은 것 같고 엄마를 좀 안 닮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 사실 멘탈이 더 센 것 같아요. 네. 형 하늘나라로 갔을 때도 네. 사실 엄마는 우리 앞에서 우는 모습 잘 안 보여줬어요. 네. 그 애숙이랑 우리 가끔 얘기하는데 형제 어릴 때 엄마 보면 엄마가 더 냉정한 거 안 같나 하는데 되게 그런 걸 보면 좀 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보면 느끼는 건데 가끔 좀 북유럽 엄마 같기도 해요. 되게 스칸디맘? 알죠 진짜 얼마나 시크하고 애들 뭐라 북유럽 네, 독립적으로 딱 이렇게. 네. 밥 먹어 안 먹어 오케이 먹지 마. 네. 거기는 뭐 이런 거 없다면서요. 그런 거 없죠. 그리고 네. 배고프면 엄마 네가 챙겨 먹어. 그건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한 번 정도 한 2번 정도 형 옥수수 더 줄까 안 가는 다음에 딱 끝이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럴 때 보면 약간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제안했을 때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것들 보면 좀 약간 냉정한 것도 있고. 예. 어머님이 전형적인 한국 어머님 같은 느낌이실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네. 굉장히 특별하세요. 이거 책에 쓰진 않는데 애수인아가 용사 나 어릴 때 나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난다. 엄마랑 부산 갔는데 냉면 안 먹는다고 막 내가 울었는데 그럼 니 먹지 말라고 엄마 눈 왔다가 자기만 냉면 먹었대. 그냥 뭐 그러니까 엄마를 자기 정말 먹고 싶었고 그래서 영자한테 그런 거 있다 엄마 보면 딱 보면 진짜 경상도 스타일의 애가 해라 뭐 나눠 먹자가 하는 거딱 안 한다면 딱 이렇게 끊을 때 끊고 이렇게 끊고 맺음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요? 끊고 좀 잘하세요? 좀 약간 좀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는 한참 모자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 쪽으로 가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시간이. 지금 이번에 책 내시면서 또 글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이렇게 글쓰기를 더 많이 경험하시면서 네. 그동안 해오셨던 말하기와 다른 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글쓰기만의 기쁨, 글쓰기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 시절과의 작별, 어린 시절을 잘 보내주는 네. 일을 글로 통해서 했던 것 같고, 확실히 글은 생각해서 정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막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막 썼다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확실히 말하는 걸 좋아하나, 글을 쓰는 걸 좋아하나, 말하는 게 사실 더 쉽긴 해요. 그냥 막 서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글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양의 3분의 1을 줄여서 한 거긴 한데, 그리고 가끔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네. 하루 종일 우리 회사에서 뭐 방송국에서 그냥 뭐 하염없이 어떨 때 진짜 우리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할 정도로 막 떠들잖아요. 근데 글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글을 막 쓰고 싶더라고요. 욕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앞으로도 제가 왜 글쓰기를 이번에 확실히 좋아하게 됐냐면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말은 어차피 매일 해요.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라디오를 통해서 남 사연을 계속 읽어요. 네. 그리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또 청취자 얘기를. 그러니까 그 듣기, 말하기, 읽기를 하는데 쓰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10개월 동안 글 쓰면서 아주 행복했었죠. 네, 김혜수 작가님하고 가끔 이제 카톡 메시지 주고받다 네. 보면은 그 작가님 특징이 뭐냐면은 작가님이 이제 메시지 그것도 글이잖아요. 네. 일종의 그 쓸데없는 말을 일절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하나마나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추임새 이런 거를 일절 안 넣어요. 오. 의외로 아닐 것 같잖아요. 네. 막 방방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글로 자기 이제 이야기하고 표현할 때도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서늘해요. 네. 서늘한 느낌. 제가 갖고 싶었던 어떤 느낌은. 네, 아무튼 문자 글은 그래요. 네. 그냥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 아니 않을것 그 같습니다. 김지은 아나운서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왜 문자로 그냥 어제 있었던 일 막 정리할 때 있잖아요. 네. 영철 너는 어제 뭐 그 누구랑 있었는데 어땠니? 하고 그래서 쭉 그냥 느낌을 했더니 하는 누나 그러더라고요. 영철아, 네 글을 읽으면 영철아 너 다음에 단편 소설부터 한번 써봐 그런 거예요. 아, 누나 뭐 에이 했더니 아니야 근데 글이 이렇게 막 쉽게 읽히면서 문자인데도 뭔가 감동도 있고 뭐 하여튼 아 그래 그래서 단편 소설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써봅시다 한번. 네. 그럴까요? 네. 네. 다음 작품. 다음 책 집필 혹시 지금 말씀 나온 이제 단편 소설 외에도 뭐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이 있는지 어떤 주제로 혹시 뭐 책을 써보고 싶다거나 뭐지 이런 지금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쵸. 벌써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제 인별그램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울다가 웃었다 2 가죠 그런 거예요. 2? 과연 출판사에서 좋아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편 소설 한번 써보고 싶고 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건 제 또 욕심이고 꿈이고 만약에 이런 류로 쓴다라면 좀 더 짧은 단상으로 네네네. 좀 워낙 글들을 사람들이 네. 그 긴 글 호흡을 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네. 그 인별그램 보면 이렇게 왜 6개 챕터로 짧게 나온 글도 있고 많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짧은 그러니까 저한테 짧다라는 거는 좀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좀 약간 저는 좀 긴 느낌 있잖아요. 얼굴도 길고 말도 장황하고 이렇게 왜 만연체 이런 게 좀 어울리잖아요. 네. 근데 좀 짧게 몇 줄로 된 탁탁 이런 걸 한번 써볼까.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 작업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심장, 그러니까 마음을 한번 쑥 훑어내는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다음번 책은 아마 굉장히 컴팩트하고 굉장히 밀도가 짱짱한 그런 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대작가 선배님. 아닙니다. 네. 자, 이제 끝 인사를 할 시간이 네. 다가왔는데요. 혹시 아직 질문, 네. 제가 기자님들 질문 한 2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 시간 특별히 내주셔가지고. 네. 자, 조이뉴스 24의 김지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네. 울다가 웃었다가 독자들에게 어떤 책이 됐으면 하는지요? 네. 뭐 아까 명사 에세이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김영사 출판사에서 제가 쓴 글을 너무 일러스트 우리 섭섭이님도 잘해주셨고 정리도 정말 잘해주셨는데 근데 내일 어떤 책이 되었으면 좋겠냐고 어떤 책이 됐으면 좋겠나 했죠. 네, 어떤 책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지 그런 느낌인 그쵸?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읽히는 네. 에세이, 기분 좋은 에세이, 네, 어렵지 네. 않은 에세이를 읽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지금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말하면 좀 번역가 느낌도 있으니까 네네. 책이 너무 번역을 좀 어렵게 하셨는데 책이 23페이지에서 계속 넘어갔다가 이렇게 좀 그런 책이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같이 친한 그 책 읽는 분하고 네네. 번안이 조금 어려우면 그럴 수 있으니까 네가 원본을 보려 그래서 자꾸 뭐 내가 하면 원본을 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아주 읽히기 쉬운 책인데 마치 홈쇼핑에 제가 지금 판매를 같은데 이 책은 그냥 10대도 뭐 시험을 앞둔 20, 30대 진학을 앞둔 취업을 앞둔 또는 꿈을 이뤄가는 등등 뭐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그 육아에 지친 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하고 등등 모든 분들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네. 그냥 모두에게 좀 편안하게 읽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왜 꾸준히 네. 뭐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냥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그냥 김영철 이렇게 검색하면 울다가 웃었다가 이렇게 탁 뜨고 네, 스테디셀러는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에 되는 거라서요. 네. 아주 베스트셀러 먼저 갑시다. 네. 오만방자하죠 지금 제가. 일단 아이고야. 여러분 베스트셀러부터 시켜주세요. 네, 라인에 딱 걸리게 이렇게 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IMBC 연예의 김경희 기자님 질문인데요. 영어 공부, 헐리우드 진출, 라디오, 예능의 일정, 그리고 수시로 나오는 목격담까지 더하면 정말 빠듯한 일상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5시 50분, 6시 전에 딱 기상해가지고 6시 20분에 라디오를 나가면서 20분간 전화 영어를 하죠. 월화수목금 매일. 그리고 도착해서 공식적으로는 헤드라인 뉴스를 본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지 않고 잡담을 하죠. 제작진들하고. 그리고 7시, 9시 생방하고 주중에는 한 2, 3회 정도가 녹음이 좀 있어요. 주말 거, 게스트들 거. 그래서 끝나면 11시 반에 이제 끝나요. 월화, 수, 금은. 그럼 이제 그때부터 넘어와서 점심 약속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가거나 영어 공부하거나 스터디 카페 가서 이제 끄적이고 이제 인스타를 올리고 허세를 부리고 공원을 걷고 그게 이제 주중이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저녁 약속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아는 형님 있으니까 종일 그렇게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일은 집에서 이제 요리도 하고 이제 인별그램으로 올릴 경우는 아니면은 가끔은 그냥 뭐 인별을 하지도 않고 토일 이렇게 1박 2일 또는 금토일 2박 3일로 호캉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네, 네. 요새 막 멀리 못 가니까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해서 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책도 보기도 하고 작년에 그렇게 책을 쓰기도 했고 그렇게 하루를 좀 뭐 이렇게 좀 보면 좀 별거 없는 좀 약간 좀 까지지 않는 아이의 건전한 삶의 그런 얘기 뭐 이렇게 저는 예전에 또 막 클럽 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야 까지는 애는 뭐 어떻게 노는 건데 이러는데 아니 그 보면 너무 이렇게 하루가 나오잖아요 그냥 네. 예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정말 그 집에서 재충전하는 것을 그 엄수하는 게 또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 막 형 나 미국에서 들어와서 아니면 나 다음 주 제주도 가야 돼서 일요일 아니면 못봐 빼고는 일요일엔 전 거의 아무도 안 만나요. 그러게요. 일요일은 딱 진짜 혼자. 그날까지 남 떠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요일은 정말 딱 진짜 혼자만의 시간 해가지고 혼자만의 이제 어떤 그 검색보다는 사색 그런 시간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네. 시간이 됐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오늘 기사 간담회 잘했죠? 저. 아니 오늘 너무 든든했어요. 든든한 저희 지원군단 임명선 작가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시고 오늘 진행도 해주셔서 편안하게 잘했고 진짜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제 책이 나와서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도. 그래서 워낙 사실 이제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또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오늘 또 정리도 되고 그리고 또 기자님들 찾아봐 주니까 뭐 뻔한 인사긴 하지만 참 진짜 감사하고 그렇네요. 책 나오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그렇죠. 응. 네. 그 뭐 산고의 고통이라고 누가 뭐 쓰셨다고 하는데 네. 딱 10개월 동안 진짜 그런 느낌으로 진짜 제 아이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주 그럼요. 고생 그렇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들 좀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기사 잘 부탁하겠고요. 네. 오늘 기자 간담회 마무리는 이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에게 웃음은 그리고 김영철에게 울음은. 네.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네요. 네. 김영철의 웃음은 매일매일 있다. 네. 김영철의 울음은 아주 가끔 있다. 그래도 괜찮다. 소중해요. 네, 네. 그럼요. 가끔 울어야 돼요. 예. 네. 최근에 우신 적이 언젠지 이렇게 물어보면 전 라디오에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네. 사연에. 그러게요. 네. 전 사연 읽다가 엄마가 나이가 드셨는지 식당 배달을 나가는데 옆칸 앞칸 구별 못해. 죄송합니다. 뭐 엄마 하면서 그냥 엄마 예전에 저 장사했던 게 생각. 진짜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이제 공감이 막 하다가 울고 어떤데 뜬금없는 포인트. 근데 이래요? 이게 갑자기 손수건을 늘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영화 그 인턴 보면 로버트 드니로가 그 네네네. 앤 해서웨이한테 네네. 딱 손수건 주잖아요. 나 그 장면 너무 어쩌. 그래서 손수건을 샀거든요. 손수건 언제 이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손수건이 없고 그러니까 막 갑자기 방송할 때는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쨌든 뜬금없이 울면 이제 밖에서 예능이니까 어쨌든 제작진들은 또 갑자기 또 터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울고 웃고 그래요. 올해도 여러분 많이 진짜 울다가 웃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2022년도 그럴 거예요. 네.
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지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 모두 다 지쳐 있고 네, 근데 나아질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나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웃기 바라면서 네. 네, 오늘 울다가 웃었다. 음. 네. 기자간담회를 이제 마치겠는데요. 오늘 저희 뭐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 즐거움 이상으로 좀 진솔하게 네. 네,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김영철 작가님의 신간 울다가 웃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저도 그런 욕심 없는데 예스 24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에세이 부분 22더라고요. 아, 봤어요, 저도. 네, 슬쩍 네, 봤어야지. 쭉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